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영중추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석룡 판중추부사 최흥원이 아뢰기라. 삼가 어제 내린 성교를 보니 사지가 통절하여 신들이 읽으면서 슬픔에 목이 메어 반나절을 머리를 모으고 가슴만 떨릴 뿐 상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전에 여러 번 하교를 받았으나 신들이 감히 명을 따르지 못한 것은 다만 시기가 위란한 때인데다가 사세 또한 민박한 점이 있어서일 뿐입니다. 구구한 군하의 심정을 위해서 통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데 또 이렇게 신자로서 감히 차마 듣지 못할 하교가 있으시니 신들은 더욱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동국은 아직 중국 조정에서 책봉하지 않았는데 동궁은 아직 중국에서 책봉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찌 감히 전의하는 일로 앞질러 황상에게 주달하겠습니까? 허욱은 벌써 떠났으니 부득이하다면 동지사의 행차에 세자 책봉을 먼저 청하는 것이 사실상 온당하여 중국 조정이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신들은 우매하고 무식한 자들로서 너무나 험난한 상난을 당하여 걱정스러운 데다가 또 매번 이와 같은 하교를 받으니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진달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성의로 너그러이 살피시어 인정을 진정시키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아무리 무상하지만 만일 어린아 형세가 전혀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감히 경들에게 이와 같이 강요하겠는가? 옛날에 난리를 겪어서 사퇴한 임금은 없었지만 사람에게는 각기 소견이 있는 법이다. 이는 참으로 종사를 위한 계책이고 내 한 몸의 사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 동지사의 행차에 세자 책봉을 청하는 것이 안 될 것은 없으나 자꾸 지연되어 중국 사행의 폐단만 한 차례 더 할까 염려된다. 형들은 다시 좋은 방편을 헤아려 보라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신이 제2차 아뢰기를 신들이 우러러 민박한 정을 진달하고 양차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삼가 완곡하신 하교를 받더니 신들은 감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조정에 대하여 왜 번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내복과 같아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그 즉시 하명을 청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동궁은 급박한 사변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중국에 청봉하지 못하였으나 동지사의 행차 때에 아울러 청봉하는 것은 사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설사 중국 사신의 배단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고려할 것은 없으니 삼가 상께서 널리 헤아려 군하의 정을 안정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도 순변사 이빈의 첩정에 의하면 해진에 소속된 평안도 군인 훈련정 김운성 등 60여인이 연명으로 정장하기를 집을 떠나 천리길을 와서 3년을 고생하며 수자리를 살고 있으니 부모를 생각하고 처자를 그리는 마음이 없지 않으나 국군이 망극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집에 있는 부모 처자는 의지할 곳이 없어 흩어져 떠돌이가 되거나 혹은 굶주려 죽을 것이니 요역을 감하도록 명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남쪽 변방에서 수자리를 살고 있으니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하는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의 부모 처자까지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면 집이 없다는 한탄과 어느 달에 돌아갈까 하는 원망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위무하는 은혜를 그들 가정에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60인 중에는 황해, 개성, 경기 사람이 끼어 있기도 한데 처음부터 종군한 자도 있고 나중에 내려간 자도 있습니다. 응납국속은 처음부터 종군한 자는 3분의 1을 감하고 나중에 내려간 자는 4분의 1을 감해 주되 아울러 가호 잡역도 경감하여 그 노고에 보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소서 하니 착실히 시행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여러 초위에 소속된 포수와 살수 중에 어느 초관이 열심히 교육시켜 성제한 자를 많이 배출하였는지 그 초관의 이름을 알아 상을 내리고 싶다. 들으니 한간에 소아배가 금수를 많이 익힌다고 하니 잘나는 자를 오부가 뽑아 올리고 훈련 도감이 시제하여 입게 하여 논상하게 하라. 이번에 귀순한 외인 중에는 금을 잘 쓰는 자도 있고 창을 잘 쓰는 자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술이 전해 오지 않았는데 근일에 약간 전습하니 이는 만세 유익한 일이다. 이제 한 장수를 정하고 따로 한 부대를 세워 외인의 창금 쓰는 법을 전습시키고 그 시제와 논상하는 법은 중국과 동일하게 할 것으로 훈련 도감에 말하라 하였는데 회개하기를 삼가 하교하신 뜻을 보니 무예를 권장하는 일에 있어 모두 지당합니다. 논상하는 일은 습진하는 날에 도감의 당상 낭청과 중군, 천총 등 관원이 일제히 모여 상의해서 그 중에 교육을 열심히 하여 성과가 있는 자를 가려 입게 하여 논상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건은 이하르기를 대응 형감 강중룡은 본성이 탐욕스럽고 백성을 학대함에 있어 조금도 기탄함이 없으며 호주 조아랑 심수아는 지난해 군자창의 전국을 관리할 때부터 이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는데 금년에 용산창 부근에 옮겨가 살면서 비루한 짓을 많이 자행하고 세선이 무태 내릴 때 종을 풀어 폐단을 끼쳤으니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이정립을 한승부 좌윤으로 이관을 한승부 우윤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우참찬 성혼이 상소하여 비변사 당상과 본직을 채직하기를 청하니 비변사 당상을 채차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복시가 아뢰었다. 평상시에는 공마를 본 시가 가려 뽑아 50일 동안 따로 길러 들여보냈는데 이번 관압사가 가져갈 종자만은 갑자기 의정하게 되어 요염의 사마와 목장의 말을 수합하여 중단하더라도 길을 날짜가 짧아 살찌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니 기한을 8월로 미루어 정하소서.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2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동지 공마를 대신이 의정한 대로 성절 예의에 따라 봉진하지 말라는 것으로 사복시 공문이 본조에 왔으므로 부표를 고칩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공마를 봉진하지 말라는 일을 전을에 입게하여 윤허한 일이 있었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진율청이 아뢰기를 3년 동안 전쟁으로 공사관의 곡식이 탕진돼 유리된 백성이 진장에 떼지어 모여있고 사족은 더 심하여 인원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비변사는 쌀과 콩이 이미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만약 미리 양국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간과하지 않고 갑자기 진장을 중지한다면 당장 죽는 것을 보게 될 형편입니다. 유사로 하여금 충분히 조치하게 하되 모든 구황물자가 생산되는 각 고을에 나누어 책정하게 하고 특별히 관원을 차송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홍주 등 고을에서 나온 황조 446석을 종사관이 말로 헤아려 올려보냈는데 생리, 우, 세곤 등이 공공연하게 훔쳐갔으니 추구하여 취재하고 기한을 정해 독촉해 보내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2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묘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진시와 사시에는 안개가 짙게 끼었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작년 현감 이 자해는 본성이 패망한 자로 어릴 적부터 물의 배와 친교를 맺고 행동이 개돼지와 같아 여러 차례 북문 옥에 들어갔었습니다. 요행이 별난을 만나 벼슬길에 끼었는데 오히려 자제하여 고치지 않고 못된 일을 많이 자행하므로 듣는 자들이 다 추잡하게 여깁니다. 비록 사소한 재간이 있어 일개 간관으로서 다화기를 감독하게 하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은 결코 감당할 수 없으니 제차를 명하소서. 사복시 판관 김응수는 서리에서 발탁되어 사대부의 반열에 끼었으니 마땅히 10분 성실을 하고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러 관원들이 양미를 받아내고서도 매달 감원할 그 수효가 7, 9명에 이르고 요조를 지급할 때는 부정한 일이 많았으니 사대부의 채통을 더럽힌 죄가 큽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역관 장사원은 지난날 서로에서 중국 장수의 방류 통사로 있을 때 직책을 빙자하여 훔친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도리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당상의 중한 가자를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기타 폐해단을 끼친 일은 낱낱이 들칠 수 없을 정도이고 무엇보다도 별난으로 궁중에서 나온 궁녀를 첩으로 삼아 살고 있는 점은 죄악이 극도에 이른 것입니다. 당상 가자를 개정하고 나국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자해는 계사대로 도로 전직을 주어 도감의 일을 계속 살피게 하고 김응수는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할 것은 없다. 장사원은 마땅히 해당 죄목으로 죄를 주어야 한다. 어느 때 그가 당상에 올랐는가? 지금 지난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야 고치려고 하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3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정원이 회개하였다. 동지의 공마에 대한 일을 사복시에 물으니 본시의 제조가 봉진하지 말자는 일로 대신에게 의논은 하였으나 전일에 특별히 입게하여 윤허한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3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예조가 동지의 공마를 대신이 의정하여 성전례에 따라 봉진하지 말자고 한 일을 사복시 공문으로 인하여 부표한 것을 입게하니 전교하였다. 포물을 바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제환공이 그 죄를 물었다.
번방이 천자의 궁정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곧 상국을 받드는 지엄한 예의다. 비록 경황이 없는 때이지만 최소한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폐하해서는 안 된다. 혹시 정해진 수요를 갖추기 어렵다면 작은 정성만이라도 표해야 한다. 그러나 혹 형편이 극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역시 군신이 함께 상의하여 가부를 결정한 다음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계가 들어오지 않고 윤가의 명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유사가 회사의 2천만을 듣고 우연히 있었던 한때의 사례를 구차하게 끌어대면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바치는 곡물과 대등하게 간주하고 스스로 부패하여 장차 곡물을 빠뜨리려고 계획하였다. 서경에 우리나라가 박물을 바친다는 뜻은 이와 같지 않은 듯하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3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미시와 신시 한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잇따라 아래기를 사복시판관 김응수는 파직하고 역관 장사원은 가자를 개정하고 나국하여 정지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김응수의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호종으로 공이 있는 사람이니 가볍게 파직할 수 없다. 장사원은 그 당시 논상한 곡절과 지금의 주의성을 알 수 없으나 다만 조정이 이미 그가 쌀을 바친 것으로 인하여 상가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새삼 논란하여 고친다면 정사의 사체에 어떻겠는가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도가 남청이 와서 말하기를 고 총독의 야불수 3인이 소섭이의 외족 3명을 대동하고 외적을 계유하여 속히 바다를 건너가게 할 일로 부산으로 가려 한다 하였습니다. 격서와 방문은 상자 속에 봉해져 있으므로 보지 못하고 폐문만 등수하여 입게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전라도에서 상번하고 있는 제색 군사를 유총병의 영하로 보내어 조련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 한 사람도 연습하여 성취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수많은 기병과 보병이 이로 인하여 전혀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궁궐의 시위가 고단하여 제대로 형색을 이루지 못하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본조가 오래전부터 이문하여 재촉하려고 하였으나 호남이 지금 소요의 와중에 있으므로 미루어 왔습니다. 이번에 조아랑 양사형이 유총병의 문안관으로 내려가는 데다가 그는 본도 사람이어서 본도의 사세를 잘 알 것이니 감사와 상의하여 현재 싸움터에 있는지 싸움터에 있는 자, 전사한 자, 실종된 자 및 연변의 방어가 긴급한 곳에 있는 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 상번할 기보병과 제색 군사를 형변에 따라 올려보내고 그 중에 만약 양향으로 대납할 자가 있을 때는 성숙기를 맞은 요즘에 각기 대납할 양향을 준비하여 상납하게 한 후 돌려보내라는 뜻을 감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4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역관으로 하여금 그 총독이 차송한 사람에게 물어보게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문서의 요지는 대개 외적에게 급속히 바다를 건너가라. 만약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재차 군마를 조발하여 진격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단단히 봉하고 도장을 찍었으므로 내보일 수 없다. 그리고 총독이 관백에게
망단 내피를 소서행장 가등청정에게는 망단 각 2피를 증정하였다. 나는 관백의 처소에까지 가서 직접 이 물건을 전해야 한다 하고 또 손실랑이 이미 총독의 임무를 대신하였다. 이달 6일에 직서를 받았으니 곧 나올 것이다. 그 총독도 이달 6일에 역시 요동에서 출발하여 광령으로 떠났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4일 경인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투항은 왜 노를 운을 나누어 올라오게 한다면 조처하기가 매우 용이한 것인데 지금 올라오는 자들은 40여인이나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으니 도하의 인심이 놀라고 불안해할 뿐 아니라 뜻밖의 변고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수효를 헤아려 평안도 등지에 나누어 보내야 합니다. 다만 들으니 외노들이 음식이 외방과 약간 다르다고 원망한다고 합니다. 짐승 같은 무리가 만약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중도에 압송하는 일 또한 어려울 것이니 의조로 하여금 의복을 제급하여 우선 그들 마음을 위안시키게 하고 형편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염초를 구울 줄 아는 자가 있다고 하니 이 자는 이곳에 머물러 두고 염초를 조제하게 하여 시험해보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화약을 배합하는 등의 일을 전습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4일 경인 6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동지사 행차에 세의자 책봉을 주청하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조정의 인원은 대부분 일이 중대하므로 주 청사를 따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하여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평시와 다름으로 형편에 따라 아울러 진주하여 비차에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이치에 무방하다. 그러나 따로 보내는 것도 안 될 것은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짐작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5일 신묘 첫번째 기사. 사헌부가 김응수를 파직할 일과 장사원의 당상 가자를 개정하고 나국하여 정제할 일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김응수는 윤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5일 신묘 두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세자책봉 주 청사를 따라 보내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아울러 진주하여 폐단을 없애라는 상의 분부가 의당하나 일이 중대하므로 따로 주 청사를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만약 동지사로 관압사를 겸하게 하고 주 청사 한 사람만 차출하여 동지사와 일행이 되게 하면 폐단도 없애고 별도로 보내는 뜻도 있어 두 가지가 다 온편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압사는 중국에 진국하는 일에 관계가 되니 동지사로 하여금 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5일 신묘 세번째 기사. 예조가 회개하기를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상의 분부에 따라 그대로 관압사는 보내고 주청사 한 사람만 차출하여 동지사와 일행이 되게 하도록 앞에 계품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5일 신묘 네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신 김명원이 팽수비를 찾아가 적진영의 소식과 유총병의 동정을 물으니 답하기를 유총병의 군대가 장차 철수할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 기일을 정하지 않았고 적진영의 소식은 약간 긴급한 것 같다고 하고 다음 종인의 서첩 3통을 내보였습니다. 신들이 보니 그 서첩 속에 소서행장이 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오가며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적의 모사가 매우 교활함으로 어쩌면 본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 담종인을 시험했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주 사람 이분의 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간세한 백성이 적의 이목이 되어 소식을 누설한 작태를 분명히 볼 수 있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이 뜻을 도 원수에게 비밀히 하유하여 각진을 신칙하되 태도가 다른 사람을 철저히 기찰하여 군중의 사정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비록 저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또한 본디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적의 모책이 어찌 우리나라처럼 소홀하겠는가. 나는 항상 그들이 사람을 시켜 변장을 하고 경중에서 남몰래 정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처는 아이들 장난과 같다. 또한 각별히 다시 기찰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5일 신묘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쌀이 모자라면 초목의 열매도 굶주림을 구제할 수 있으니 상수리 열매가 가장 요긴 합니다. 요즘에 은계 찰방 서희신이 글을 보내 상수리 열매의 이로움에 대해 신들에게 말하기를 강원도의 모든 산에 금년에 상수리 열매가 많이 달렸으니 만일 8월 후에 승군이나 기민 또는 관원을 시켜 형편에 따라 주목에 하면 10,000석이라도 걱정 없이 얻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말로 미뤄보면 관동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충청, 경기, 경상, 전라, 황해, 양계 등 산이 있는 곳은 상수리 나무가 없는 곳이 없으니 만약 열매가 여문 때에 여러 면으로 백성을 권하여 따무와 가을과 겨울에 구제할 용도로 준비하게 한다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후주로 하여금 빨리 사목을 만들어 각도의 감사에게 알리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착실히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5일 신묘 6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미시의 햇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6일 MZN 첫번째 기사. 요동 도 지휘 사가 이자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상보사 경 조 숭선이 아뢰기를 조선의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운봉과 대구 같은 곳은 다 전흥의 요새로서 운거할 만합니다. 참으로 이곳에 군대를 설치하여 지킨다면 외적이 다시 왕경을 들어올 수 없어 조선이 안정될 것이고 조선이 안정되면 중국의 울타리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현재는 유정의 5,000병사가 아직 있으니 남방 3,000명을 더 추가하여 도합 8,000인을 만들고 우리 군사 1,000인이 조선인 2,000인을 거느리게 하면 총계 24,000의 수요가 됩니다. 장수로 하여금 기율을 엄하게 하고 예기를 고무시키게 하면 어떤 전쟁인들 이기지 못할 것이며 어디를 간들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양향의 비용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가져다 충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조선의 수저는 매우 기름져 1년을 농사 지으면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 나라를 위해 지켜주는데 그들이 우리 군사를 위하여 양식을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조선의 식량을 사용하고 조선의 군사를 조련한다면 군대를 징발하고 군량을 전수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내국을 편안히 하고 외일을 방어하는 이로움이 있으니 이보다 적당한 계책은 없습니다. 저놈의 요새를 놓아두고 지키지 않고 오로지 봉공만 믿다가 만일 외노가 우리의 무방비한 틈을 타 대군을 몰아 다시 들어오면 후회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를 지키는 이 계책은 참으로 급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병부에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 양사 옥당을 인견하고 영중추부사 심수경, 판중추부사 정건수, 호조판사 김명원, 이조판사 김응남, 지중추봉사 김수, 병조판사 심춘경, 호조참판 성령, 병조참판 강신 등을 동부승지 이수강, 지평 이경함, 수찬 정엽, 정은 김용이 입시하였다. 이러기를 오늘 온 자문은 작은 일이 아니다. 경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본공의 일은 이미 취소가 되었고 유정이 거느린 병사 5천에다 3,000명 병력을 추가하여 봉국의 왕이 처리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일찍이 중원 사람을 만났을 때 대다수가 조선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나라이다 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나 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정탐은 아무리 먼 데라도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미 본공을 거절한다는 성질을 받았으니 이 일은 적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적은 반드시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도끼를 부릴 것이다.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적은 중원이 필시 소서비를 죽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서비의 졸개가 이미 내려갔으니 반드시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소서비가 만약 화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면 반드시 그에게 알릴 것이고 또 적이 정탐할 것은 분명하다. 그 총독이 갈리고 손시랑이 와서 교대한 일을 적이 이미 말했을 것이다. 손시랑이 적을 칠 것인가 방수할 것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의 뜻은 싸우기에는 부족하고 지키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이 만약 대거 돌격해 오면 수천의 병마를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명훈은 아뢰기를 적시 철병하지 않은 것은 기쁜 일입니다만 끝내 지탱해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만 2천의 병력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수와 김응남이 아뢰기를 군사는 남쪽에 있는 자를 조달해낼 수 있을 것이나 군량은 가장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심춘겸은 아뢰기를 요즘 보면 자문을 삭제하고 고치는 일이 지나칩니다. 비록 주상 앞에서 의정하였더라도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고쳐서 아예 본질이 없어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전망은 이 자문의 회답에 달렸다 하였다. 심춘겸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이 자문의 회답에는 그 대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적의 형세가 점차 전과 같지 않으니 만약 중국이 군대를 출동하여 진다면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으로 요해철을 방수하는 것이 좋으나 우리나라의 비용을 지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이어 회의의 계책을 써서 적이 바다를 건너가게 해야 한다는 등의 뜻으로 글을 지어 채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의 유사 당상을 보내 이 자문을 가지고 영상을 찾아가 보여서 내용을 알도록 하라. 그리고 이를 반드시 빨리 처리해야 한다. 판서가 항상 자문을 고친다고 한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지금 우선 회유하는 계책으로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방수하면서 천천히 계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 모조리 섬멸한다면 나중에는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진주하고 이어 양향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사사시는 우리를 방수하자는 의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사신의 장지를 보니 우리나라를 위한 말이 매우 많았다 하였다. 성명이 아뢰기를 삼가 전라감사 홍세공의 장계를 보니 토적이 매우 성하여 이루 다 주벌할 수 없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면 교화되어 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고부 군수를 유능한 자로 철저히 가려 자성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토적이 옥을 습격하였다는 소식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들은 것을 말해보라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토적이 관가에서 우리 길 밖의 민가에 절영하여 곡식을 보내게 하였다고 하니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수령은 하리가 그 일을 전파할 때 염려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소탕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더욱 세력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식량이 준비되고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 식량이 준비되고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 추수한 뒤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 식량을 계속 이을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들으니 부민 중에 곡식을 쌓아둔 자가 있다고 한다. 저기 만약 분탕질을 하면 그들은 필시 그 소유물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에게 상을 주어 바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당신이 와서 하는 말이 외방을 3년간의 병화로 농사를 짓지 못하여 비록 오래된 부민이라도 스스로 보존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부민은 결복이 많기 때문에 요역의 번잡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은자 400냥을 요동 중강에 보내 곡식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다만 은자가 매우 적으니 후조의 은양을 더 보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여러 방면으로 헤아려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라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갓을 관을 제수하니 이 때문에 바치려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실직으로 올려 보임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접판서가 이곳에 있으니 마땅히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심 중겸이 아뢰기를 이 백성의 곡식을 바치고 실관이 되고 싶어하는 자는 근래 도하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곡식을 바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심수경이 아뢰기를 대간이 논박하더라도 이조는 의당 임용해야 합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모두가 곡식을 바쳤다고 하여 그들을 천하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만 갑족 중에 능히 외적을 찌른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자 정권수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족을 매우 후하게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사족 가운데는 적에게 붙은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에게 지급할 군량이 매우 어렵다. 만약 수로를 통하여 온다면 좋을 것이니 그대로 전라도로 가서 적을 칠 수가 있다. 수나라가 우리나라에 용병할 때와 소정방이 나올 때도 다 수로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하니 강신이 아뢰기를 이제 경상감사의 장기를 보니 투항한 외를 조처하는 일은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있다. 김응서의 진중에는 하마터면 변이 생길 뻔하였는데 그것은 응서가 전투에 사용하려고 외인에게 차고 있던 칼을 회수하자 외가 칼을 뽑아 찌르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군관이 잘못 전령한 것으로 사과하고 마침내 군관을 취재하여 외인의 마음 안정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빨리 조처해야 합니다. 경성의 인심이 이 때문에 더욱 소동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대 3,000명이 나오면 군량을 어떻게 지공할 것인가? 그리고 유총병은 대구에서 진영을 옮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것은 외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현재 팔도의 재정이 단갈되어 완전한 고을이 거의 없는데 오늘날 민폐가 많은 곳은 바로 삼전이 각기 다른 곳에 있으므로 종관의 지공으로 인한 배단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궁은 민정을 모순하고 폐단을 제거하여 호소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으나 추가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배신과 종관이 어찌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겠습니까? 삼전이 각기 따로 있는 것은 매우 온편치 않아 뜬소문이 크게 전파되므로 도하가 놀라 슬렁거려 장차 괴멸하게 되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반드시 사생 존망을
종사 신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아래 백성들에게 두루 하유하여 인심을 굳게 결속시킨 다음에야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하의 백성이 이러하고 먼 지방이 이러한데 변보가 한번 이르면 인심이 풀리고 흩어져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호종했던 여러 신하들의 처자가 급료하게 하신 것은 성상의 연택이 지극하니 그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의리에 죽은 신하는 이미 국사 때문에 죽었는데 그 처자는 굶주려 구하게 쓰러진다면 너무도 불쌍하니 명하여 휼전을 베풀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대답을 하지 않자 이 수강이 아뢰기를 고 경명의 처자는 거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김순은 아래기를 조홍과 김천일의 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되 이 사람들뿐 아니라 전쟁에 나간 사람의 부모와 처자도 급료해야 한다. 회사가 만약 잘 살피지 못하면 국가의 은택이 도리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선장관이 고 언백의 처소에서 와서 하는 말이 언백이 나는 의당 국사에 죽을 것이지만 고향에 계신 노무는 장차 굶어 죽을 것이다 했다 하였다. 이 사람도 제급해야 한다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비록 제급을 하게 하더라도 본관이 그가 공생이라 하여 제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명은 어느 지방 사람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광주 사람입니다. 그의 처자도 그곳에 있습니다. 하고 정곤수는 아뢰기를 심대의 처자도 연산에 있으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진은 일체 행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밤 4경에 사방에 안개가 끼이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안령 이 요가 정대할 일로 상수하니 상이 요를 인견하였다. 요가 아뢰기를 소신이 전일에 우명한 소견으로 전위를 범하였으므로 그 뒤에 혹시 소대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진언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일어나 앉아서 말하라 하였다. 요가 아뢰기를 옛사람의 말에 한나라와 역적은 양립할 수 없고 왕업은 한쪽 지역에서만 안정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흉적이 3년 동안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데 천하의 군대를 동원하고도 아직 일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중국 조정에 화친을 하고자 한다는데 신은 그 일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결코 그들과 화친해서는 안 됩니다. 신은 묘당이 어떻게 의처할 것이며 전하 또한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도 관여하여 알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재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라야 적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자 여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강하다는 말을 들었으니 비록 당 태종과 수 양제의 위력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록 나라가 혼란해졌지만 참으로 군신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된다면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옛날 전단은 겨와 즉묵의 약한 힘으로도 사조의 고락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능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적을 쳐야 하겠는가? 화친을 해야 하겠는가? 지금의 병력으로 진격하여 토벌할 수 있겠는가? 하니 요가 아뢰기를 신의 말을 들으셨으면 신은 화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을 물리칠 계책을 한번 말해보라. 하니 여우가 아뢰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군신이 합심하고 장상이 한 몸이 되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 윤길보에게 효성과 우애가 있는 장중이 있고 중택에게 이 강이 있은 뒤에 비로소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가장 옳다 하였다. 요가 한 장의 병록을 소매 속에서 꺼내 받치면서 아뢰기를 이는 곧 대단한 일인데 남은경이 일찍이 이런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바칩니다.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오직 건의할 만한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왕세자를 중국에 보내 입주하여 조금 평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호표가 산속의 도사리군 형사가 되어 신랄 같은 국맥에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조의 충경왕이 세자로 있을 때 쇠약한 국군을 만나 6,000리의 어려운 길을 걸어 원세조 변량 땅에서 만나보고 마침내 종묘 사직을 보존하였으며, 우리 태종 대왕은 왕자로서 입주하고 양령은 세자로서 입주하는 등 옛날에도 다 그러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은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런 시행할 만한가 하니 더욱 열이 아뢰기를 이 말은 비록 소견이 있기는 하나 국본을 어찌 경솔하게 중국에 입주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언경이 평소에 이거를 썼단 말인가? 중국에 입주시키고자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요가 아래기를 그늘에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를 이간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세자가 입주에 주청하는 일을 진달했으면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품은 생각은 가상하다. 말을 하고 싶으면 할 일이지 어찌하여 경솔이 골문에서 곡을 하였는가 하니 요가 아래기를 신이 마침 술에 취하여 경망하게 곡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우연이 아니겠다. 그리고 그대가 이미 글을 배웠다고 하였는데 시막도 하였는가 하니 여우가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시막을 한다는 사람은 찾아가 보지는 않은 자가 없으며 지금 이 명사도 다 두루 알고 있습니다. 유성룡 같은 자는 퇴계의 문정에서 오감에 배웠다고 하는데 글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김근공은 이중호의 제자로서 일찍이 이 생도를 교수한 자인데 신이 그전부터 그와 종류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근공과 이중호에 대해 나는 처음 들어본다 하니 여호가 아뢰기를 비록 중국 사람일지라도 심하게 있는 자는 신이 그를 만나보기를 원하지만 그런 자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왕수인의 글도 일찍이 즐겨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견이 반드시 높을 것이다. 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여호가 아뢰기를 그는 일찍이 회암의 심학은 나와 같지만 경물설은 정자와 다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명의 설은 옳은가 하니 여호가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양명과 상산의 글을 보았는데 신의 마음에는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여호에게 내 찬을 하사하니 여호가 아뢰기를 이것을 남언경의 손자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괜찮다. 앞으로 할 말이 있을 때 나를 보기를 정하고 다시는 곡을 하지 말라 하고 마침내 자리를 파고 내보내었다. 이 요가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소를 올려 청대하였으면 마땅히 나라를 경영할 지모와 적을 막을 계책을 주상 앞에 논의를 해야 할 것인데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군대를 모아 적을 칠 공만을 말하였고 이어 양명의 학을 논하였으며 다른 말도 허탄하여 근거가 없었으니 그 또한 요망하고 본심을 잃은 사람일 뿐이다. 그의 잘잘못은 따질 것도 없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대상 김우옹 지비 신험 장령 심원하 지평 이경함 박승종이 아뢰기를 투항한 외로서 성 안에 들어온 자가 많아 40여인에 이르는데도 오랫동안 조처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방치하여 어떤 자는 술과 밥을 요구했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그 도끼를 부리니 참으로 통분합니다. 그리고 영남의 여럽에도 그들이 없는 곳이 없으며 가득 분포되어 점차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즐겁게 기순하려는 마음이 이곳에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진영에서 나온 뒤에도 오히려 거만하고 멸시하는 기색을 지니고 가는 곳마다 폐단을 끼치니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군이 외적과 접전할 때 투항한 외노로서 아군의 선봉이 된 자가 적중으로 달려 들어가 서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고 하니 헤아리기 어려운 정상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회의 종자는 끝내 우리의 쓰임이 되지 않을 것이고 호랑이를 기르는 후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의하는 자 중에는 양계 등지에 나누어 보내야 한다는 이도 있지만 양계는 전혀 우려할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청컨대 비변사로 하여금 시급히 조처하게 하소서. 대소신민이 품은 생각이 있거나 혹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진소와 상은 등 그 길이 한 가지가 아닌데도 저번에 겸사복, 이추운 등은 감히 곧장 차비문 아래 나아가 직접 소지를 바쳐서 비변사에 계하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추운은 일개의 천례이고 그가 소청한 것도 하나의 작은 일에 불과하므로 깊이 주책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그러한 길이 한번 열리면 뒷패단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그 나라의 담당 사알을 파직시키소서. 요즘 경성 안에 도적이 성행하여 사람을 죽이고 담장을 넘어가는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도적을 잡는 관원은 아랑곳하지 않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좌우 보도대장을 아울러 추구하여 취재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주운의 일은 사알이 스스로 봉입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부방하는 무사들에게 걸정해서 술을 대접할 때 그들에게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써서 들여보낸 것이며 사알은 관여하지 않았다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상이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동의 자문은 어떠 하든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요즘 유정의 병력이 철수하리 하고 군기가 점차 수송해 가려고 하므로 매우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자문을 보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잊지 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군사를 대거 출동하여 외적의 소굴을 소탕한 다음에 비로소 수천의 군사로도 부산 등지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3천의 병력과 유총병의 군사 5천으로 돌진해오는 저 외적을 당해내려고 한다면 오래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중국의 일을 보면 말들이 많아 마치 길가에서 집을 짓는 것과 같으므로 석상서의 의경 같은 것도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이 참으로 용병을 하고 봉공을 허락하지 않고자 한다면 의당 먼저 군량을 조치하고 대군을 출동하여 적을 섬멸한 뒤라야 1000여 명의 병력으로 부산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생각은 꼭 우리나라가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나라는 피폐하여 필시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이 매우 옳다. 대체로 우리나라를 버틸 수 없는데 군사를 일으켜 외적을 치는 것도 매우 어렵고 화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방어하면서 천천히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즘 중국에 사슬이 성행하는데 이번 논의는 실로 기이하다. 조중선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생각이 지극하다고 할 만하니 그를 위해 비라도 세워줄만 하겠다. 그의 생각은 조선을 보존하려 마땅히 전라도와 경상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일에도 저들의 본공을 파하자는 논의가 없지 않았는데 그의 말이 이제 시행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록 우리나라가 스스로 계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보다 낫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미 성지를 파들었기 때문에 조선 국왕에게 헤아려서 회보하라고 했을 것이니 이 일은 의당 자세히 살펴 대책을 마련해서 진주해야 한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마땅히 동지사편에 순두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매우 시급하니 의당 먼저 회의자하여 적정을 빠짐없이 진달하고 또 계책을 아래어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마땅히 먼저 군사를 출동하여 쳐야 된다는 뜻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군사를 출동하여 소탕하고 아울러 정병 수천 명으로 우리나라의 병력과 협력하여 지킨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의 아래 뜻이 매우 좋으니 그 뜻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도하 인심이 날로 더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산에서 봉화 3개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 술렁거리다가 이튿날 비로소 의례적인 봉화였음을 알고 난 뒤에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병력과 군량을 미처 조차하기 전에 적이 돌격이라도 해온다면 인심이 와해되는 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이 나의 뜻과 같으니 이 일은 참으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중국군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지금 떠나는 소서비의 외조리. 만약 본궁을 파한 논의를 먼저 통보한다면 적은 반드시 도끼를 부릴 것이니 그 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이 승지에게 말하기를 이 자문은 조보에 내지 말라. 외인이 알까 두렵다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적의 정탐자로서 성중에 오가는 자가 반드시 없다는 것을 어찌 보장할 것인가? 나는 일찍이 한강 나루는 마땅히 장소를 정하여 기찰하라고 말하였는데 오늘의 우리나라의 일은 아이들 장난과 같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낭청으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며 척간하게 하였는데 매우 허술하다고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간첩이 어찌 반드시 한 곳에서만 들어오겠는가? 이 일은 참으로 염려되니 방배는 여러 가지 일을 엄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지금의 계책은 성을 굳게 지키고 청량하여 병진을 전후에 배치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나도 전일의 계책을 낱낱이 진술할 때 그런 말을 하였었다. 산성을 수축하는 것도 백성을 보존하는 방도인데 남은 산성은 그 역사를 중지하였다고 한다. 천하의 일이 어찌 폐단이 없이 시행되는 것이 있을 것인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상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수원, 인천, 행주 등의 경우로 보면 산성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만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적들이 성을 공격하는 기구는 매우 흉교하여 평지의 성곽은 결코 보존할 수가 없다. 진주성에 대해서도 내가 일찍이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고 연안의 경우에는 침공해오는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진주의 장사가 어찌 연안보다 못하여 함락되었겠는가? 적이 만약 합공한다면 우리나라의 성지로서는 비록 지키고자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성룡이 아뢰기를 기효신설을 보면 중원의 성제도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 성을 공격하는 것은 운제, 충거, 지도일 뿐이었는데 이 적은 조총을 많이 쏘아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공격함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신서의 성제는 대체로 외를 방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허의 후의 상소에 관백이 먼저 토르를 만들어 성을 공격함으로 가장 방어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말이 옳습니다. 이는 군인으로 하여금 흙을 저다가 쌓아 올려 한 누대를 만들게 하여 성안을 굽어보고 그 위에 방패를 많이 설치하고서 철환을 난사하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신경진이 떠날 때 포루의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포루에는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성의 경우는 토루로 공격할 수 없고 조총도 위로 향하여 쏘기가 어려우니 지키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원부사 조위는 수호의 책임이 합당치 않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가? 아니 성령이 아뢰기를 조위는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이 복남은 차송할 만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빨리 보내야 한다. 일이 실패한 뒤에는 보내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저기 만약 남원에 이르러 패배를 당하고 물러가면 호남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고 더욱 열이 아뢰기를 진주성의 패배에 황진이 죽자 호령이 산만을 끝내 지킬 수 없었고 김천일의 군사는 모두가 시정의 무례배였으므로 북문을 지켰으나 먼저 괴멸되었고 이 종인이 힘껏 싸웠으나 지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진주의 장사가 생존해 있다면
국가가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하자 덕열이 아뢰기를 죽은 자가 6만이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성을 수축하는 것과 청량하는 등의 일은 비록 폐단이 있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성은 곳곳에 있으니 만일 겨울 이전에 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 수축하여 명년의 환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철병하지 않고 3,000명을 더 보내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군량을 좋지 않은 데는 4가지가 있으니 장미, 수세, 모속, 모속입니다. 1년의 상용, 경비 이외에는 다 군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입이 적지 않으니 그것을 군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1년의 세입을 호조의 계산으로 보면 1개월에 사용하는 것은 1,700석이고 12개월에 사용하는 것은 36,000석이며 그 밖에 또 중국 군대가 왕래할 때 소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아울러 계산하여 공제하고 그 나머지는 의당 군량으로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는 일 없이 먹는 사람을 감해야 한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옛날에도 다급하지 않은 관원을 감축하는 일이 있으니 쓸데없는 관원은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근래에 월유로 생활을 꾸려가는 자가 매우 많으니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다시 줄이자는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하인들이 훔쳐가는 것이 전일보다 심하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전세 300석 중에 200석만 바쳤다 하니 훔쳐가는 문제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능력이 있는 자를 가려서 살피게 해야 하니 대신이 이 조에 말하여 사람을 가려 그 일을 맡기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허상이 일찍이 광흥창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 직무를 잘 보았으므로 아무도 훔쳐가지 못했었는데 지금 양구 현감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덕형은 비록 상중에 있기는 하나 중신이니 기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를 치른 뒤에 불러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장사를 치른 뒤에 기복시키고자 한다. 이런 때 어찌 상도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승지에게 명하기를 장사 뒤에 기복시키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경안령을 알고 있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그가 효성과 우예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최영경을 만나보았는데 그 또한 비범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번에 신을 찾아왔기에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 청대한 것은 무슨 일 때문이었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늘 청대에서 내가 그 사람 됨을 보니 옛글을 많이 읽어 속되지 않았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그의 학문은 남언경을 존신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됨이 약간 실없는 것 같았다. 내가 경안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자고 한 것은 좋지만 어찌하여 곡을 하였는가? 나중에 또 나를 보고 싶을 때는 보자고 요청하기만 할 뿐 곡은 하지 말라 하니 그가 자신이 배운 것을 다 말하였는데 왕양명의 글과 석시의 글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또 의병에 종사했었다고 하였다. 사람이란 본디 알 수 없는 법이니 혹시 쓸만한 사람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그가 읽었다는 책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고 더 여러 아뢰기를 너무 노쇠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한 장의 글을 성령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경안이 이 글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남언경이 일찍이 쓴 것이라고 하였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이 말은 신도 일찍이 들었습니다. 대개 중원에 들어가 어떤 일을 진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할 만한 것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어찌 경솔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사세는 고려 때와는 다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또 한 가지 온편하지 못한 일이 있다. 경안이 하는 말이 신이 성훈을 보았더니 성훈이 이 정함이 말하는 일은 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못하므로 그가 그런 말을 하였다 했다 하니 자신이 실언하고서 또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 되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성훈을 찾아보니 그도 망발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조중에 이와 같은 자가 많으니 매우 좋지 않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이런데 어찌 감히 적과 서로 화친하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당장의 사세가 위급함으로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용상의 말과는 다르다. 성우는 자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괴이한 일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성우는 말로 자기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여 망발을 면치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한이 하는 말이 성혼을 극중이 있는 장소에 보였는데 성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였다 하고 성령이 아뢰기를 이 적은 만세를 두고 꼭 갚아야 원수인데 어찌 그들과 화친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요즘의 회책은 병난을 늦춰보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글을 많이 읽어 보통 사람은 아닌 듯 하였다. 그는 중국에 시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문하여 그를 보고 싶다고 했고 양명의 격치설도 말하였다. 만약 양명에게 오늘의 일을 경락하게 한다면 이 적을 소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양명의 학문은 상상과 다르니 대개 양명은 운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명은 재주가 높아서 우리나라의 재질이 낮은 사람은 별 수가 없다. 그의 이른바 항상 마음을 돌아본다는 설을 보면 그렇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그 마음이란 준칙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뜻은 본령이 먼저 바로 되면 일마다 바로 된다는 말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옛사람의 말에 유는 이를 위주로 하고 선은 심을 위주로 하고 도는 기를 위주로 한다 하였는데 이 설이 매우 좋습니다. 대개 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물을 당연한 이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심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명하더라도 결국에는 어지러워져 스스로 방자해지는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명이 한 말에 양지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이 말은 거짓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명은 효의 이치가 마음에 있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어버이가 살고 죽은 것으로서 효성의 차이가 있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장사 지내기를 예로서 하고 제사 지내기를 예로서 하는 것은 다 효의 도로서 각각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양명도 어릴 적에 책을 한 글자도 읽지 않고 다만 양자만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매사를 어찌 두루 알겠습니까? 또 양명이 전대의 글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대의 일을 어떻게 자세히 알겠습니까? 지금 사람은 남언경에게서 배운 자도 또한 양명을 많이 숭상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의 학문을 하는 것이 전혀 배우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였다.